안녕하십니까, 진에코리아 조장기자입니다. 이른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데, 저는 지금 트레일블레이저를 탔고요. 오늘 트레일블레이저를 타면서 서울, 인천 그리고 군산 등을 오고 가는 장거리 운전할 겁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5분입니다 한 200km 정도 달릴 것 같아요. 200km 정도 달리면서 또 클러스터에 나오는 연비가 어떻게 표기되는지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출발하기 전에 트릭 컴퓨터를 리셋을 해야 되겠죠? 네, 리셋을 해놓고요. 네, 우선 서울서부터 인천까지 약 44km를 갈 때 클러스터의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볼 예정인데요. 네, 무선으로 카플레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저한테는 엄청난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센터 PCI에 이 하얀색 선 아니면 검은색 USB 선이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또 선 연결 없이도 깨끗한 카플레이용 T맵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기쁨이자 아니면 이 차가 주는 혜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하게 에어컨을 작동시키지 않고 시속 90에서 100km 사이를 오고 가는 수준으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총 10.3km 달린 결과 연비도 리터당 10.3km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리막 구간이어서 그런지 20.7km 주행한 결과 평균 연비는 클러스터상으로 리터당 12.0으로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은 25.6km 주행한 결과 연비가 리터당 13.4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입니다. 네, 지금 정차가 가능할지 한번 보죠. 네, 서서히 서행을 시켜주고 또 정차까지 유도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 때 또 유의를 해야 될 거는 갑작스럽게 끼어들 수 있는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또 수동운전을 또 대비를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끼어드는 차량도 조금 반응은 됐지만 앞차의 간격을 제가 3단계로 설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은 있어서 제가 안전하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발을 떼고 주행을 이어나가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부분이, 이런 ADAS 장치는 반달 주행이 아니라 주행 보조 장치입니다. 운전자의 주행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최선의 장치이지 자율주행을 유도시키는 장치는 아니라는 점, 그 점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차가 지금 정차한 것 같은데, 네, 정차를 해줄까요? 1k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어느 정도 간격을 두면서 브레이킹을 한 다음에 서행 운전을 유도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시속 20 몇 킬로 정도 주행이 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는 차선 이탈 방지 보조는 해제가 됐기 때문에 서행 구간에 진입할 때는 운전자는 반드시 스티어링을 잡고 조향을 해줘야 됩니다. 정체 구간이 나타났는데 연비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낮아질 수 있거든요. 네, 정차가 될까요? 네, 정차가 되는군요. 정차도 잘 되고요. 그리고 앞차가 주행을 시작해 나갔을 때 차도 알맞게 이에 반응해서 서서히 가속 페달을 스스로 밟아서 주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끼어드는 차가 발생되는데, 이때도 앞차의 간격을 제가 3단계로 설정했기 때문에 별다른 충돌 우려 없이 제가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계속적으로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총 주행한 거리가 33.2km인데 연비는 지금 14.7k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정체 구간을 지나서 이제 한 38.2km를 달렸는데 연비는 리터당 14.9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고속도로를 지나서 또 일반도로를 주행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4에서 15 정도의 연비는 나올 것 같습니다. 46km 달렸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15.3까지 가고 있네요. 인천에서 군산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군산까지는 204km 편도로 걸리고요. 약 한 2시간 20분 걸린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트립 2로 가서 제 설정을 한 다음에
이때는 거리와 그리고 거리에 따른 평균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9.6km 달렸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속력을 내지 않고 서행 운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연비가 벌써 14.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곧 그 고속도로 구간을 진입하게 되는데, 고속도로 구간을 진입했을 때는 이 차가 얼만큼 연비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오늘 시승의 백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택 시흥 고속도로에 들어온 순간 차량통이 워낙 많아서 지금 정체가 나고 있습니다. 18.0km 달렸는데 연비는 리터당 15.1km 나오고 있네요. 아예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틀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틀어보니까 이렇게 서행 구간에서도 제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반복적으로 밟을 필요가 없어서 주행하는데 큰 피로감은 들지 않네요. 지금 21.1km 달렸는데 연비는 리터당 15.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패턴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서행 구간이 지금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력이 조금 붙을 것 같습니다. 네, 30km 넘게 달렸습니다. 연비가 금세 또 리터당 17.3까지 가죠. 감지 중입니다. 아직까지 남은 거리는 약 한 150km 넘게 남았지만 계속 이 패턴대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한번 리터당 20km 연비는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39.7km 넘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연비가 리터당 18.1을 가리키고 있네요. 남은 주행거리는 165km, 남은 시간은 1시간 37분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비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7에서 최대 19 아니면 20까지는 가지 않을까 저는 예측이 되네요. 82km 달렸습니다. 거의 전체적으로 속도를 110km에 맞춰놓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비는 리터당 17.8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남은 주행거리는 85km, 남은 주행시간은 48분입니다. 중간에 휴게소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주행을 시작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차선은 워낙 이 서해안고속도로가 트럭이 많이 지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느린 트럭이 있을 때는 제가 추월 가속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연비는 지금 리터당 17.1km 나오는데 이 차의 공인연비와 고속주행 공인연비를 생각했을 때는 아주 잘 나오는 수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1km) 앞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500m) 앞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잠시 후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2km) 앞 대안경로 분기점이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안전 운행하세요.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을 해제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지금 주행 보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계속 이런 경고음을 듣기보다는 그냥 스티어링을 잡고 운전하는 게 편하긴 합니다. 지금은 주변에 아무런 차가 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차들이 좀 많으면은 인근 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한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주행거리는 2.1km, 남은 시간은 3분입니다.
인천서부터 이곳 군산까지 205.9km를 달렸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17.1로 나오고요. 서울, 인천, 그리고 이곳 군산까지 총 262.8km를 달렸네요. 누적 주행 연비는 리터당 16.5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크게 운전하는데 걱정이 없는 SUV임은 분명하지만 다만 아쉬운 거는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운전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의 장거리 주행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지네코리아 조장 기자였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알찬 시승기로 찾아뵙겠습니다.